형사를 맞았으니 무당이 1년 동안 조심하라고 했다. 평소와 같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다. 근데 그날따라 아내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희꼬 TV를 보는데도 안절부절하면서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왜 그래? 나한테 할 말이 있어? 라고 묻자 아내는 말했다. 내 친구 은숙이 있잖아. 걔가 용한 무당이 있다고 해서 같이 갔거든. 아내는 점괘를 다 보고 나오려는데 무당이 말하길. 너희 어머니 얼마 전에 가슴이 아파서 입원했지? 라고 말하더란다. 실제로 한 달 전에 장모님은 협심증으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셨다. 그리고 그 무당은 말을 이어갔다. 너희 어머니한테 백호살이 들었어. 형살 중에 흉살이야. 근데 하필 네가 상문살이 들었어. 어머니한테 잘해. 너 그러다 상복 입을 수 있어. 무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 너무 찜찜해서 아내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는데 그 무당이 다시 말을 했다. 사람 하나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복채 안 받을 거니까 앉아. 그렇게 무당은 흉사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1년 동안 가족 모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 절대로 가지마. 정 가야 한다면 팥과 소금을 가져가. 그리고 집에 오면 꽃게가 든 음식을 꼭 먹어야 돼. 그렇게 해야만 상가집에서 붙은 귀신을 떼어낼 수 있어. 이게 끝이 아니었다. 무당이 한 가지 더 말해줬는데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어머니와 바다 건너 섬에서 하룻밤 자고 오라는 신신당부였다. 만약에 1년 동안 어머니한테 귀신이 몸에 붙어도 바다를 건너가면서 힘이 약해진 귀신을 떼어낼 수 있다는 무당의 말이었다. 그래서 1년 내내 가족들은 결혼식과 장례식을 될 수 있으면 피했고 어쩔 수 없이 꼭 가야 한다면 팥과 소금을 가져갔다. 문제는 꽃게였는데 우여곡절 끝에 24시간 해물 순두부집을 찾았다. 해물 순두부에 있는 꽃게를 먹고 짬뽕 안에 들어있는 꽃게까지 먹었다. 어떻게든 1년 동안 해결을 해나가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1월 달이 되었다. 그런데 아내가 다시 어두워지면서 그 무당이 어머니를 데리고 바다 건너 섬에 갔다 오라고 했잖아 라며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가까우면서 바다 건너에 있는 강화도의 펜션에서 하루를 자고 오기로 했다. 막상 강화도에 오니까 날씨도 너무 좋고 바다도 보니까 기분도 좋았다. 저녁이 되면서 회무침과 돌게장 정식으로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딸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장모님과 같이 화장실에 갔다. 그렇게 장모님이 화장실에 다녀오셨는데 뭔가 이상했다. 엄마, 눈이 왜 그래? 화장실에 다녀온 장모님을 보니 왼쪽 눈 흰자가 안 보일 정도로 새빨갛게 충혈이 되어 있었다. 주말이라 근처 병원은 다 문을 닫는 바람에 다시 바다를 건너서 급히 병원으로 왔다. 의사는 재채기를 심하게 하거나 고혈압이시면 그럴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장모님은 아무런 증세가 없으셨던 분이다. 화장실에서 무슨 일 없었어? 라고 물었다. 그러자 장모님이 말씀하시길. 이상한 일은 없었는데 이상한 사람은 봤어. 아니, 덩치가 커다란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몸을 흔들흔들거리면서 보고 있는 거야. 얼굴을 봤더니 괴상하게 립스틱을 바른 채 나를 보면서 히익거리면서 웃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다시 화장실에서 나왔지. 그렇게 다시 강화도로 돌아온 우리 가족들은 잠에 들었다. 그러나 아내는 잠을 자지 않은 채 그 여자에 대해서 궁금해했다. 엄마가 본 그 여자는 누굴까? 술 취한 여자겠지. 라며 잠을 청해보지만 뭔가 찝찝한 마음은 여전했다. 그래서인지 그날 생전 처음으로 바위에 눌렸다. 며칠 후 다행히도 장모님의 눈은 멀쩡해지셨다. 얼마 후 퇴근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너네 외숙모가 돌아가셨으니 나랑 같이 장례식장에 가자. 그 말을 듣고 퇴근을 하자마자 아버지를 태워서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다. 그날 아버지는 취하시도록 술을 드셨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네 집에서 잠을 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술 취한 아버지를 모시고 차를 타고선 일산에 있는 아파트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1시였다.
취한 아버지를 모셔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데 어떤 여자가 머리를 늘어뜨리고 엘리베이터 벽에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버튼도 누르지 않은 채 서 있었다.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서 들어가는데 그 여자가 뒤따라 들어왔다. 그러더니 엘리베이터 문 쪽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때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났다. 장례식장에 팥과 소금을 안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재빨리 1층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곧바로 그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갔다. 편의점에 팥은 없었는데 다행히 소금이 있었다. 소금을 사서 몸에 뿌린 후 내 몸에도 뿌렸다. 그랬더니 그나마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발길을 옮겨 엘리베이터를 타러 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는데 아직도 엘리베이터에 그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선 이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다. 멘붕이 와서 어떻게 하나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셨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너무 무서워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18층 버튼을 눌렀다. 너무 무서웠지만 귀신인지 사람인지 봐야겠다는 생각에 여자를 쳐다보려고 하는데 거울에서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거울에서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여자가 계속 웃고 있었는데 립스틱을 마구 칠하면서 웃고 있었다. 장모님이 강화도에서 본 여자와 똑같은 생김새였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소금을 떨어뜨렸는데 그 여자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서 13층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는 13층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내리는 동안 숨죽이고 쳐다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닫히던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뒤돌아보더니 내 왼쪽 눈을 가리키면서 미친 듯이 웃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13층에 여자가 내린 거 봤어요? 라며 물어봤다. 13층에 젊은 여자가 살아요? 라고 묻자. 아니, 그 층엔 노부부가 살아. 아들 내외는 해외로 가서 젊은 여자가 올 리가 없어. 그리고 얼마 후 13층 노부부의 할아버지가 풍에 걸리셨다는 얘기를 들었다. 병마를 옮기는 살이었을까? 그리고 다들 궁금해하는 꽃게는 달갑고 뾰족하고 짠맛의 개는 귀신을 쫓는다는 얘기가 있다. 과연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